자, 정묘일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묘일주를 보면 굉장히 구성은 간단하죠. 정묘를 보면 그냥 이 묘 속에는 간목과 을목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목이기 때문에 목생화해서 인성이 되죠. 인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인, 여기는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씩 보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위성이라. 이 성은 별성자죠. 그래서 정화는 별을 의미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태양은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기타 다른 모든 별을 화를 의미한다. 이건 태양으로 보면 되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인조적인 빛 그런 것도 다 정화, 촛불 뭐 다른 거 그리고 열 에너지 여기는 빛 에너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병화 일주에 관한 계략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묘는 경림이다. 경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술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술의 숲이죠. 구술의 숲이다. 그래서 이 묘는 이 구술의 숲이다. 자세한 거는 이 지지 묘목에 대해서 앞에서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이 원문에 대해서 보시려면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일주론이기 때문에 정화는 별이고 묘는 이 경림이다. 이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자 앞에서 우리가 했을 때 인목과 묘목에 대해서 자 인목은 뭐라고 했죠? 말라 있는 나무라고 했고 묘목은 순목이라고 했다. 물기가 있는 물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자, 이 줄기가 이렇게 있고 이게 큰 줄기면 자 끝에 가서 묘목은 뭐죠? 끝에 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이 다 올라와서 잎이 파릇파릇 나고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 봄이 됐다 해서 나뭇잎이 파릇파릇 나지 않죠? 어느 순간이 지나야만 물기가 올라가서 가지를 지나서 나무 끝자락에서 새싹이 올라오면서 파릇파릇해져. 그때는 뭐다? 이 줄기를 통해서 물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미 나무 속에 물이 배어 있어요. 그럴 때 이때가 이 순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묘목은 화초목이기 때문에 꽃을 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를 만나면 부목이 되기 쉽고 수다목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금이 강하면 다치기 쉽다. 그리고 별이 꽃밭에 머무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 정화가 이 별이잖아요. 별이 묘 꽃밭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가 발달되어 있다? 영감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정묘의 기본 특성을 보겠습니다. 성향을 보면 샛별, 금성, 봄꽃. 그래서 중년의 변화가 있다. 배짱이 있고 신경질적이다. 양친 생각을 많이 한 편이자 여성은 미인이 많다. 기본적으로 을목이라든가 정화는 미인이 많죠. 뭐죠? 이게 뭐죠? 이게 음간이잖아요. 음간은 여성스러운 거죠. 그래서 을목이나 정화는 굉장히 미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특히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꽃이 활짝 핀 거기 때문에 미인이 많고 또 신금도 그렇죠. 신금들 중에서도 미인이 많고 신금은 또 뭐를 끌어들여요? 병신합수해서 병화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음의 을목, 정화, 신금들이 대부분 여성스러우면서 미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정화는 달이고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화려하다면 정화는 섬세하겠죠. 간목보다 을목이 더 세련된 것처럼 간목은 양이고 그러니까 간목에 비유된 건 병화고 을목에 비유되는 것은 정화되겠죠. 그래서 여긴 양, 여기는 음의 천간이 되겠죠. 그래서 더 세련됐다. 그리고 정묘는 등불 아래 화초, 그렇죠? 화초. 정이 등불이고 묘가 화초니까 등불 아래 화초이고 달빛 아래 자 정화가 또 뭐다? 별이고 토끼. 묘가 원래 동물로 말하면 토끼잖아요. 토끼. 그래서 달빛 아래 토끼다. 그러니까 낭만적이고 여리하고 예민하다. 그리고 일간인이나 일지가 다 음간이니 사람이 부드럽고 순하다. 자, 여기도 음간이고 여기도 음간, 이것도 음이죠. 이것도 음이고. 그래서 둘 다 부드럽고 순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려하고 명랑하고 활동력이 좋다. 달 속의 토끼로 가깝고 정겨운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때 보면 절구지라는 그 달에
토끼가 절구질하는 모습을 많이 나오죠. 뭔가 좀 친숙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 달빛 아래 토끼는 인정이 많고 눈치가 빠르다. 그리고 신속하게 성공하는 유형이다. 인정이 많고 명석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좀 음성적이다 보니까 음의 그 오행이다 보니까 질투가 좀 심하고 다변적인 성품이 있다. 분주하다. 그리고 음간들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죠. 지구력이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래서 지구력이 강하지 않아서 용두사미가 되기 쉽다. 그리고 이런 음간은 자기가 나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따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양간이었죠. 우리가 리더의 사주로 제가 리더의 천간으로 병화, 간목, 경금 이렇게 세 가지를 예를 들었죠. 병화는 회장, 간목은 사장, 경금은 어떤 부장 이 정도. 그 리더가 이 정도 때문에 뭐죠? 전부 다 양간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음간보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섬세하게 뒤에서 챙겨줘야 되겠죠. 그게 참모겠죠. 그래서 이 음간일주들은 참모가 제격이고 그렇다. 자, 근본 성품이 부드럽고 융통성과 발표력에 적극성을 지니고 있으며 매사에 참모가 어때요? 눈치가 빠르죠. 그 다음에 적응력도 강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능히 극복해 가능하다. 적응한다는 거죠. 특히 뭐죠? 을목이 그랬잖아요. 을목은 어느 상황에 나무가 기어가지만 또 간목을 만나면 희간보 등락이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응력이 빨라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게 자기를 굽혀서 견뎌내죠. 근데 간목은 그렇지 못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병화는 뭐야? 태양 유일신처럼 나 잘난 맛을 사는 거죠. 그런데 정화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명랑하고 밝은 모양의 매사 활동력이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성품입니다. 그래도 이게 뭐다? 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 화는 기본적으로 양의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정화가 이 병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정화도 화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다재다능하고 눈치가 빨라 매사의 적응력도 강하고 성취도 남다르다. 다방면의 소질을 발휘하는 재능이 있고 팔자에 목이 많으면 외국어에 대한 감각이나 남다른 능력을 보인다. 이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목, 지금 이게 화잖아요. 그렇죠? 화 있는데 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화 통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어느 부분에 소질이 있다? 어학계통의 소질이 있다고 그랬죠. 목화통명사주는 어학의 소질이 있다.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 사회성, 적응력 다 좋죠? 그 다음에 육식갑자들 중에서 정묘는 음양오행으로 정은 화하고 묘는 목이죠. 그리고 정화는 따뜻하다. 그리고 은근하게 타는 불씨고 묘목은 새싹이다. 그래서 약한 듯하면서도 솟구치는 뜨거운 욕망을 가지고 있다. 새싹들 땅도 해집고 나오죠. 자, 두뇌전이 빠르고 성견지명이 있으므로 초반에 늘 남들보다 앞서간다. 외면은 온순해 보이나 승부의 기질이 내재하여 저돌성이 있고 늘 기회를 엿본다. 항상 마음속에 고상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운에 어려운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적극적인 동정심도 발휘한다. 정화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뭔가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다정다감하고 정묘일 출생자는 일반적으로 신속 성공, 빨리 성공한다는 거죠. 빨리 성공하는 형과 속전속결하는 그러한 형의 스타일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특징을 보면 정화가 자화에 묘목이 있는데 이게 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목생화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목생화가 된다. 그런데 목생화로 화기가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모목이 뭐다? 승목이에요. 승목이는 뭐예요? 승목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잘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어떨 때요? 이럴 때는 연기만 한다고 했어요. 연기만. 그래서 이 묘목은 승목이라서 불이 잘 타지 않는다. 오히려 뭐가 잘 탄다? 인목. 그렇죠? 마찬가지로 간목, 을목 했을 때도 인목, 묘목 할 때도 이쪽은 목생화도 잘하고 이게 말라있는 나무고 여기는 뭐다? 승목이에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을 말려가면서 불이 타야 되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고 화력이 강하지 않다. 앞에서 이 청간과 지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묘목은 습목이 되어서 잘 타지 못하니까 목다 화식이다. 목다 화식이 뭐예요? 나무가 많으면 불이 꺼진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목생화가 되지만 목이 많으면 오히려 불을 꺼버린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아궁에다가 불을 그냥 한꺼번에 귀찮으니까 나무를 자꾸 넣는 귀찮아서 나무를 아궁에다 싹 채워놓으면 어떻게 된다? 불이 오히려 꺼져버린다. 왜?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불이 꺼져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정화가 인목이나 미토를 만나기 전에는 조화를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정묘가 있는데 자, 묘가 습목이죠. 근데 인목을 만나면 이게 마른 나무니까 도와주죠. 맞죠? 말라서 화기를 강하게 해주면서 묘목의 습기를 제거해주고 또 뭐가 있어요? 미가 오면 뭐죠? 해묘미, 목국으로 이루는 거죠. 목국으로 만들어주죠. 또 미토가 뭐예요? 조토죠. 여름의 토기 때문에 물기 한 점 없이 바짝 열이 있는 나무 토다 보니까 이 묘목을 술을 빨아줘 버리죠. 그래서 불이 잘 타게끔 도와주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목이나 미토를 만나기 전에는 조화를 수 없다. 그 묘목 자체가 습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대체로 묘는 습목이다 보니까 바짝 마른 것을 좋아하고 인목은 말라있는 나무다 보니까 습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습해서 생화가 되지 않으면 목생화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득이 없다. 정모일주는 문곡이에요. 문곡의 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곡은 뭐예요? 학문이겠죠. 학문. 그래서 학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영리하고 학업이 우수하지만 용두사미의 성향을 극복하기 어렵고 신경질적이며 질투가 심하고 다변적인 성품이다. 요거는 뭐다? 음간들의 특성을 보면 돼서 음간이나 이게 음의 지지. 그래서 음의 그러한 걸로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우두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경질적이고 예민하죠. 질투도 있고 다변적인 성품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정묘일주의 성격은 내성적이어서 속으로 애태우는 일이 빈번하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어내지 못해 동분서주함이 특징이다. 역시 내성적인 것도 뭐예요? 음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이기 때문에. 한편 마음이 늘 바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고 먼 피안의 세계를 동경한다. 이게 뭐예요? 촛불 켜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다? 나중에 이 활인 쪽이 강하다. 병화는 너무나 밝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겠죠. 근데 정화는 어둑어둑한 상황에서 촛불 켜놓고 있으면은 온갖 망상이 다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래서 할인업 정도 하시는 분도 있어. 그렇다고 100%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야기 들으시죠? 자, 성공이 있다가도 인간에 대한 배신, 기만, 사기에 말려들어서 고통을 당하여 보는 경우가 많다. 다재다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병이 되어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다. 예감이나 영감이 탁월하여 사물을 보는 시각이 남다른 특징을 지닌다. 정묘의 지지 속에 지지묘 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에는 갑과 을목이 있다. 그래서 갑은 뭐죠? 편인이죠. 정은 을은 정인이 되죠. 정인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12운성으로는 정묘 병이 된다. 자, 병은 뭐죠? 이 관계가 12운성으로 병이 되면 뭐죠? 이거는 11신화로 말하면 이거는 역마에 속해요. 역마. 자, 역마.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성향도 있겠죠. 역마는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운성의 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신살로는 역마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묘만 이렇게 딱 쓰시고, 정묘 쓰시고, 자, 12운성에서 뭐냐. 자, 정은 우리 운지법으로 할 수 있겠죠. 정묘, 병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겠지만, 혹시 체크하기 위해서, 자, 묘는, 정화는 뭐죠? 오화죠. 근데 뭐죠? 음이죠. 그러면, 4, 5,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죠? 자, 해, 자, 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가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정화는 음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양이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양이고, 이쪽은 음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노광새로 시작되죠. 자, 같은 음양 오행, 비견부터 뭐로 본다? 녹으로 본다. 그랬어요. 노광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녹, 광, 어디가 있냐면 묘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노광새, 병, 그죠? 병, 사묘, 묘, 절태, 묘, 절태, 양, 생, 욕, 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의는 뭐다? 간목은 이 정화는 묘목이 뭐다? 비용이 된다. 묘목이 비용이 됐죠. 여기 보시면 자, 정화는 여기 5에서 출발해서 묘까지 오면 여기 뭐다? 비용이 된다. 그 다음에 자, 병은 12신살이 뭐가 되죠? 역마가 됩니다. 자, 그럼 갑을 볼게요. 갑은 같은 게 뭐죠? 인이죠. 그러면 인이면 여기 뭐예요? 아, 갑은 뭐죠? 인에서 뭐죠? 이쪽으로 가야 되죠. 우양이니까요.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노광이 되죠. 여기서 노광, 이 순서로 가니까 노광. 그래서 왕에 앉았어요. 자, 얘가 병궁이에요. 그러니까 병궁에 앉아있고, 이 갑목은 묘목에 있어서 왕이 되고, 제왕은 뭐다? 장성살이죠. 장성살. 그 다음에 여기 병은 역마가 되죠. 12신살로. 자, 그 다음에 을목하고 묘는 뭐예요? 같은 음양의 목이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녹이 되죠. 그렇죠? 우리 기준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바로 그 자리니까 녹이 돼 버리죠. 그래서 녹자 비행공이 되고, 자, 녹은 뭐죠? 걸록은 망신이죠. 망신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묘는 해묘미, 삼합이 해묘미고, 방합은 뭐죠? 임묘진이죠. 방합, 임묘진. 자, 그러면 역마살은 어떻게 하죠? 아, 먼저 도화부터 할까요? 도화살은 연살은 어떻게 하죠? 후년 반겁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첫 번째 글자의 다음 글자. 그래서 해 다음에 뭐죠? 해자죠. 그래서 자가 역마살이 되죠. 망신살은 전천망육.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 그래서 묘의 앞 글자는 뭐죠? 인이 됩니다. 자, 역마는 충역제월이죠. 충역제월. 그러면 역마살은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거, 해와 충하는 거 뭐죠? 사가 되죠. 그 다음에 고신, 과숙은 이 방합각과 한다고 했어요. 자, 이쪽에 있는 게 뭐죠? 남자보다 고신. 자, 이쪽은 뭐다? 여자, 과숙이죠. 그래서 인 앞에 뭐죠? 해자, 축, 임묘진, 사, 그죠? 그래서 축이 뭐죠? 축이 과숙, 사가 고신. 됐죠? 자, 공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화는 이 삼합의 앞 글자, 묘의 앞 글자는 뭐예요? 해죠. 여기 역순이에요. 그러면은 역순이면 여기서 시작하고 앞 글자는 뭐죠? 수리죠. 수리니까 그러면 수리가 공망이죠. 만약에 병하면 해에서 다음 글자로 가겠죠. 어쨌든 이 삼합의 이 묘의 앞 글자의 역순 그러면 해 수리됩니다. 수리가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보면은 나무만 있어요. 나무 목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화 토금수에서 목은 그대로 가져올게요. 요거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여기 그대로 가졌어요. 그 다음에 없는 게 화가 뭐예요? 화가 겁재죠. 그래서 병화는 겁재죠. 정화는 비견이니까 병종, 병궁 그대로 들어오겠죠. 여기에 병종, 병궁이 들어오고, 자, 병화는 사에서 시작되니까 뭐야? 사에서 시작되니까 여기 되죠. 역. 병화는 여기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병화는 사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사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사에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 노광새, 병사묘, 절태양, 생욕, 그쵸? 생욕이 됩니다. 이 순서 들어가니까 양이니까 병화로 가고 정화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무토는 뭐하고 같아요? 화토동법에서 화하고 똑같아요. 병화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역시 역종, 병군 그대로 가겠죠. 기토는 화토동법에서 뭐와 같아요? 정화가 되죠. 병종, 병군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자, 경금은 뭐죠? 경금은 같은 게 지지의 신금이죠. 신금은 유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뭐다? 녹이 시작돼요. 근데 경금이니까 양이니까 양으로 순행하고, 자, 유금은 음이니까 역행하죠. 이렇게 시작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신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녹, 순행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죠. 묘에서 노광세, 병사묘, 절태, 태가 되죠. 그래서 태가 되고, 신금은 유에서 시작되죠. 근데 어떻게 간다? 여기죠. 거꾸로 음이니까 노광세, 병사묘, 절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절태로 이렇게 같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임수로 보면 너무 지저분하죠 지금. 임수로 보면 임수는 지지가 같은 게 뭐 있어요? 해죠. 개는 자죠. 자죠. 그러면 해,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해는 그래서 임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무슨 순? 양의 방향이니까 양이니까 순해. 그래서 노광세 병사가 되죠. 사 묘니까. 그 다음에 개수는 자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노광세 병사묘 절태 양 생이 되겠죠. 생육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보면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 이 정묘와 관련해 가지고 목, 화, 토, 금, 수 하고 육신 관계 그다음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밑으로 그대로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더화, 망신, 역마, 고신, 과수, 공망 이거 가진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또 밑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 정묘 하나만 갖고 이걸 다 만들어내면 되겠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묘일 출생자 일지의 지장간의 정인, 즉 공부의 별이 자리함은 지적인 수준이 높고 천부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는 지표이기에 똑똑하고 인정이 많으나 기사는 약하다. 뭐예요 이게? 자, 여기 뭐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인성이잖아요. 인성이죠. 인성. 자, 인성이니까 뭐야? 우리가 말하면 공부겠죠. 그래서 공부머리는 있어요. 똑똑하고. 그런데 뭔 약하다? 자, 공부하고 인성하고 극을 이루는 게 뭐예요? 재성이죠. 재성은 뭐다? 계산적이죠. 계산적. 그래서 이 계산이 약하겠죠.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산이 약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주일지의 효신살. 효신살은 뭐죠? 이거는 편인도식이에요. 편인이 뭐다? 식극, 인극식이죠. 인성이 그걸 한다. 뭐를? 식상을. 그쵸? 인극식이에요. 자, 편인이 식이 뭐야? 밥이죠. 밥그릇.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밥그릇. 그러니까 고집이 인성은 뭐죠? 공부도 되고 공부도 되고 고집도 돼요. 자기 고집으로 어떤 자기 밥그릇을 깨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효신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정이 많아 남주기를 좋아하나 그 이면에는 편을 가리는 냉정함도 있다. 어쨌든 이건 효신살 말이에요. 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가 얘가 뭐예요? 편인이라고 그랬잖아. 편인. 그래서 이게 효신살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묘목은 뭐다? 도화라고 그랬죠. 도화는 뭐죠? 도화는 좌오묘유. 왕지죠. 왕지. 그래서 좌오묘유. 자는 수. 오는 근데 오이는 기토가 좀 오변기정. 화만 있는 게 아니고 토가 하나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 묘유. 자. 그 오행의 속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지장간에. 그래서 왕지인데 요거는 뭐다? 도화에 끼가 있다. 그리고 편인이니까 패션 감각이 좋고 도화니까 뭐 뿌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숭아꽃 화사하고 예쁘죠. 그러니까 패션 감각이 있고 재치가 있고 눈치가 빠르다. 편인들이 원래 또 그렇죠. 편인 기질이 눈치가 있고 재치가 있다. 도화인이 사람들과 교류함을 즐기고 뽐내기를 좋아한다. 패션, 주얼리, 의상 쪽에 관심이 많고 묘목은 잡초인이 강한 생활력 및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어력이 있다.
정묘일 출생자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센스를 타고났다. 그런가요? 어쨌든 정묘는 뭐다? 이 더하다 보니까 화사하게 옛날 우리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그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 여자 기생들이 옷 엄청 예쁘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꽃이니까 도화꽃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역시 옷도 잘 입는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묘일제 특징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지가 전부 뭐예요? 인성이었죠. 인성. 그게 특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자, 정묘가 있는데 이것도 편인이고, 자, 지지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가불도 전부 뭐예요? 인성이죠. 그래서 오로지 인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성은 뭐다? 학업이기 때문에 학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 노력도 기본 수준을 유지하고 재능도 여러 방면에서 보이므로 소년의 집중이 약하여 다소 저조하더라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실력이 좋아진다. 점점 공부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공부 안 하면 중년에 가서라도 못한다. 이 공부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뇌가 더디게 발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성적이 올라간다. 그런 경우 많고 항상 고상한 것이나 이상을 추구하는 형이다. 원래 공부한 사람들은 뭐죠? 뭘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극인에서 재성과 역행한다. 재성은 뭐다? 계산적이고 뭐다?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이상형을 추구할 수 있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사회를 꿈꾸다 보면 그게 그 개혁이 실패할 수가 있죠. 자, 편인은 정인과 달리 의심이 많고 깊은 사색과 사유를 즐긴다. 특히 뭐예요? 종교 철학과 관련이 깊죠. 이것도 앞에서 편인과 정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드렸어요. 그래서 편인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공부 또는 비제도화된 학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학이나 이런 것도 명리학도 원래는 비제도화된 학문이었던 거죠.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학문이었던 거죠. 자, 다양한 재능을 보이기도 하고 늦게라도 학문을 이루는 별이 있어서 학위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 팔자의 수가 부족한 경우는 해외 학위 인연도 있다. 이건 왜 그래요? 자, 이 나라가 있고 이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를 건너가려면 뭘 가요? 비행기 타고 가죠. 뭘 지나갑니까? 바다를 지나가죠. 그래서 수를 빨아들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와 관련되면 보다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지인수는 지적 수준이 높고 지혜와 청명을 나타내며 중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갖는다. 근데 만약에 식상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끈기있게 못하겠죠. 그래서 추진력이 없어서 대부분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실속 없는 결과로 나타나기 없다. 실속 없는 결과로 나타나기 쉽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분들은 중년 이후에 무슨 공부하겠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저도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역학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역학 등에 심취하고 공부를 하긴 하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왜?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남자는 법학 여기 넘어갈게요. 쭉 이런 거 있고요. 얘인데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고요. 진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 오히려 잘 풀린다. 그렇죠. 임수 관성이 사지에 놓이므로 추진력이나 활동력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향이 있다. 임수 관성이 사지에 놓였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죠. 임수 정관이 사주에 놓여있죠. 이 사지에 놓여있어요. 일단 묘목의 재성은 제살로 인정되고 인수는 왕제와 좌한다. 넘어가고요. 보통 인수의 성분이 혼잡되면 인정이 많아서 잘 베푸면서도 이타산이 분명한 경향이 있다. 정화 동물로는 쪽제비 또는 주작이기 때문에 멋을 잘 부린다. 그래서 정묘일주가 뭐다? 멋을 잘 부린다. 그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도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도화가 있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다. 그리고 족제비는 왔던 길로 다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을목도 그랬죠. 이 정화도 여기저기 산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천문이라든가 역학 등 이런 쪽으로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는 경향이 있지만 어떻다? 잘 끝맺음 맺기가 쉽지 않다. 특히 나이 들어서 역학이 심취하기 쉬운 일주 중 하나가 이 정묘일주라고 합니다. 자, 직업을 보겠습니다. 직업을 보면 관을 봐야 되겠죠. 관. 그래서
관을 가져봤어요. 관을 가졌는데 사에 들어있고 병궁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병궁은 뭐예요? 역마잖아요. 자, 생에 들어있네요. 편관은. 그러면 정관은 올바른 관은 주고 있고 편관, 한쪽으로 치우친 관은 그나마 장생이기 때문에 좀 낫겠죠. 그런데 보다 병궁이기 때문에 역마와 관련성이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일지편의는 편업에서 재능과 능력 발휘가 많으므로 자기 사업 중에서 전문 자격 사업,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의사, 건축사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일지가 정묘가 편인이기 때문에 이 편인은 뭐다? 편인은 자격증과 관은 취업이 되겠죠. 정의는 뭐죠? 일반적인 그런 직장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정관도 마찬가지고 조직, 직장기는 법률 관련, 토목, 허가 관련, 의료 관련 뭐 이런 전문 분야에서 할 수 있겠다. 또는 연구직이나 교수직도 괜찮다. 사업길도 상기 분야와 같고 자유업, 자격사업과 인연이다.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전문성을 지닌다. 재물이 꾸준한 수준을 이룩되다가 큰 재물 인연도 있다. 자격증 계통에 인연이 강하며 말로써 먹고 사는 직업이 좋은지라 종교가, 학자, 의사, 법률가, 교육가, 역술인, 예술가 쭉 이런 것들이 있어. 말로써 먹고 사는 작업들이 좋다. 평론가, 문필가. 특히 수레가 공망이고 천문성이라서 종교라든 학문, 교육 분야에 큰 성취가 있는 명이다. 우리가 뭐죠? 공망이 뭐라고 그랬죠? 수레라고 그랬죠. 수레는 뭐예요? 천문성이잖아. 천문성. 그렇죠? 또 수레가 있고 진사가 있으면 뭐예요? 찰나지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수레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 수레와 관련된 분야에도 인연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정묘일지는 책과 관련이 있다. 왜 책과 관련이 있어요? 인성이니까요. 전부 인성이잖아요. 지금 밑에 가을도 전부 인성이에요. 인성보다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책과 관련이 깊은 삶으로 교육, 행정, 의료, 문화, 예술 계통에 진출이 많고 비상한 지혜와 재치가 있어 예능계나 언론계에 진출하면 성공한다. 기업가는 유흥업, 정교, 원래, 원예계통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제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돈은 많이 없죠. 예, 지금 보면. 자, 정묘일주는 기본적으로 이거 뭐다? 인성이에요. 인성은 뭐죠? 반대되죠. 뭐과 제극인이에요. 제극인. 그래서 인성이 왕한 사람들은 돈 버는 거 나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공부만 할래. 그럼 뭐다? 돈과는 인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뭘로 들어와 있어요? 절로 들어와 있죠. 절로. 끊어져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남명 입장에서는 처의 낭비 등으로 해서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 재물이 끊어져 있는 거니까 돈을 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재성은 또 뭐에 해당돼요? 부인에 해당되죠. 부인과 인연이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좋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결혼과 가족관계를 보겠습니다. 강한 고집이죠. 왜 고집이에요? 똥고집이죠. 지금 갑을 전부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이렇게 왕하니까 오로지 나를 생겨주는 인성만 이렇게 왕하니까 고집이 세죠. 강한 고집으로 남녀 모두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많은 편이다. 정묘일 출생자는 일지의 도화살로 폐지가 뭐예요? 욕이죠. 욕. 목욕. 그쵸? 목욕. 도화살은 남녀공이 배우자의 미모가 기대 이상으로 준수하고 멋과 풍류를 즐기지로 하는 유형이다. 사치와 주색 풍파에 쉽게 빠진다. 편의는 융통성과 눈치를 의미하므로 이성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지만 적극적인 표현이 부족하여 이성 교제나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 남자는 이성 교제나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일찍 연애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 결혼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문다. 여자는 일찍, 남자는 늦게. 그 다음에 남자는 결혼 이후 자신에 대한 집착과 자기 중심 활동이 배필과 갈등을 부르기도 한다. 왜? 둘 다 지금 고집이 세죠? 여자는 배필 건강이 좋았다 나빴다는 수가 있다. 남녀 공이 좋은 배필 인연보다는 보통 배필 인연이 깊다. 배우자의 병환이나 이별 중 둘 중 하나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 배우자 궁에 묘파성이 들면 전체 부부 사이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정관을 보겠습니다. 정관은 뭐죠? 남편이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는 뭐야? 자식이 되죠. 자, 관을 보면 사하고 뭐예요? 생이죠. 자, 남성의 정묘일주는 연애와 결혼이 대체적으로 뭐다? 늦고
연상의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고 장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배우자 자리에 정인이 자리하고 있으니, 자, 이건 뭐죠? 정묘일주는 뭐죠? 여가 배우자 자리죠. 근데 뭐다 이게 인성이 자리하고 있으면 뭐예요? 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배우자 자리에. 그러면 뭐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 안 크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모친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시어머니와 갈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어머니가 아들 일에 아들 부부 생활에 간섭을 미칠 영향이 크겠죠. 인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배우자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처와 갈등 관계가 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사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어머니가 좌지우지하려는 형국이에요. 남명은 호색함에 있어서 성생활은 자기 기분에만 충실한 용이다. 뭐자? 전부 인성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인성은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거죠. 오로지 자기만 떠받들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만 충실한 유형이고 상대의 불만을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하겠죠. 신약이 지나치면 뭐죠? 이거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다 그러면 뭐죠? 이거는 결실이 약하다 그래요. 결실이 약하다. 인성은 계획 세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니까 막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재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이 있다 없다? 없다. 또는 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간혹 변태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된다. 자, 연명의 입장에서는 돌아다니는데 남편이 관직을 갖고 있으면 집에서 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연명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연명의 입장에서 정화는 뭐든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얌전히 있는 경우는 뭐예요? 남편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럼 남편이 뭐다? 직장이 좋다는 거죠. 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여성이 이 남편의 눈치에 적응하느라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성을 보겠습니다. 재성을 보면 자, 남자 입장에서는 차가 되겠죠. 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뭐죠? 시부모가 되겠죠. 자, 인성이 노강으로 들어와 있다 그랬죠. 아까 정묘가 이 속에 가불이 노광이잖아요. 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이게 왕이고 이게 녹이겠죠. 녹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성은 뭐다? 자존심이 강하고 시모와의 갈등이 있다. 왜? 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자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와의 갈등으로 이혼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시 시집갈 염려가 있고 폐지, 도화, 또 뭐예요? 도화기가 있어요. 그렇죠? 묘가 있기 때문에 자오, 묘, 유 이건 뭐다? 전부 도화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센스를 타고났다. 여성의 정멸주는 이성이나 성생활과 관련해서 수가 많으면 뭐죠? 관이죠. 그렇죠? 수가 많으면 많은 남성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죠. 인성이 강하니까 시모와의 갈등, 어머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부모와 갈등이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혼과 재가가 할 수 있다. 앞에서 나왔죠? 인생의 중년까지는 대체적으로 편안해도 이성에 대한 색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중년 이후에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이런 마음이 통해도 참아야 되겠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이고요. 자, 여명은 상대와 동조하는 영으로 상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유연함이 강점이다. 파트너 기질에 맞게 대응한다.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를 통한 정신적인 사랑을 희구한다. 자, 색정이 강한 편으로 다양한 이성을 거치기 쉬우나 결국은 과부가 된다는 고독함이 있다. 암시가 돼 있다. 그 말이죠. 정묘일주가 그런가요? 자, 정묘일 출생자 여성은 또 같은 이야기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색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가정을 등한시할 수 있고 잘못하면 다양한 이성을 거치기 쉽고 결국에는 과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독함을 암시하는 상이다. 근데 다른 지지에 해수가 있으면 이성의 눈을 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정묘가 있는데 해가 있으면 뭐죠? 이게 해수가 실은 이 관이잖아요. 그렇죠? 관이 되죠. 그런데 해묘미 뭐예요? 목고로 가버리죠. 목은 뭐죠?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뭐 인성으로 가기 때문에 인성은 뭐죠?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을 관성이 남자가 있어도 이 남자 횟수가 관성이 있어도 해묘미, 지지묘와 합을 해서 뭘로 바뀌어요? 인성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마음을 다 잡아서 안 간다. 뭐 그런 문제거리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남자가 인성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해묘미 목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고난 사주에 효신살, 현침살이 함께 있는 경우는 중년 이후에 부부의 인연이 바뀜을 암시하는 별이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각별한 중요가 필요하다. 효신살, 현침살이 함께 있는 경우는 그렇다. 자, 묘도 현침살이죠. 자, 정묘일주는 일지가 편인이다. 효신살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는 박학다시가나 제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생모와 이별을 일찍하고 어머니와 인연이 없음을 암시하는 별이다. 자, 부모 형제의 덕이 없어서 인생의 초년부터 외롭고 분주한 인생이다. 자, 혈육관의 생리사별과 침모로 인한 걱정이 평생 동안 떨칠 수 없는 팔자다. 사치, 주색풍파로 인한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자녀의 덕이 밖에 부자가 떨어져 사는 기간이 길고 모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상호 분목하고 불화함을 암시한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이러면 정묘 출생자가 임수, 이거는 뭐 당연하죠. 정묘면 자, 정임합목을 하는 게 뭐예요? 임수죠. 정임합목, 묘술 합하죠. 그래서 임수일주가 오면 당연히 해로하겠고 반대로 정계축을 하겠죠. 묘유축을 하겠죠. 그러면 계유일주는 이별하기 쉽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재성인 시모는 제살이고 인수인 친모는 왕제누이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 악화되기 쉽겠죠. 관이 사지에 놓인 이상 심하면 이혼과 재가하는 수가 있다. 정묘생은 관이 사지는 뭐예요? 관은 뭐죠?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사지니까 뭐예요? 죽겠죠. 심하면 그러니까 죽거나 인연이 없는 거죠. 아무 그 정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혼과 재가할 수가 있다. 정묘생은 자묘형이나 자유파를 중하게 본다. 특히 자수는 절지에 속하며 정화를 습하게 까닭에 불리하다. 자수가 오면 절지에 속하고 정화를 습하게 하기 때문에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유시에 나면 자식 하나를 잃거나 자녀를 두기 어렵다. 묘유충을 해서 그런가요? 정묘가 있는데 시가 유시다. 그러면 묘유충을 하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관은 뭐죠? 상관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죠. 자식, 상관, 식신은 자 대체로 자 뭐예요? 욕이에요. 병이고 그 다음에 모친 인연이 강하고 부친 인연은 약할 운에 목화의 글자가 많으면 모친의 기가 강하여 부친의 여러 가지 장애가 오든지 모친이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다. 상관이 뭐죠? 관을 극을 하는 거죠. 상극, 식극관 하는 것처럼 관을 극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머니 간섭 때문에 인생 진로에 영향을 받거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수가 많다. 자식은 보면 남자는 아들, 딸, 고른편에 아들과 유정하고 여자는 딸과 유정하고 딸이 많은 경우가 많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팔자에 목이 많으면 자식이 드물게 오는 경우가 많다. 정묘가 있는데 팔자에 목이 많으면 목생화 강해지죠. 자물게 자식은 뭐냐면 토가 와야 되잖아. 토가 와야죠. 식상이니까 지금 식상이 토잖아요. 그런데 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목극토로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 자식을 다 극해버린다는 거죠. 목이 많으면 나에게 해당되는 식상, 토를 목극토로 극을 해버리니까 자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꾸 목이 극을 해버리니까 팔자에 유금이 있으면 자식 수가 적거나 자식이 드문 경우가 있다. 아까 얘기 나왔었죠? 여성은 자존심이 강하다. 이것은 인수의 특징이다. 그리고 미모가 출중하다. 먹과 풍류가 넘치다. 상관이 욕지에 놓이는 까닭이다. 상관이 욕지에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을 잘 부린다는 거죠.
식상이 욕병에 들어있기 때문에 멋을 추구하고 맛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식이 그다지 공부를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찍 직업 교육이라든가 떨어져서 교육시키는 게 좋다. 식상의 목욕이 들으면 음식이 깔탈스럽고 비위가 약해서 잘 체한다. 그래서 이 멋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이 뭐요? 입맛이 까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음식이 깔탈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비위가 약해서 잘 체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건강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프면 어디 가시라? 병원 가시라. 이거 사주로 해결하지 마시고, 자, 참고만 하실게요. 예방학 측면에서 정화는 심장, 묘는 간, 담, 자축가불이 이제 목이니까 간, 담이겠죠. 근데 이제 묘목은 또 갈비, 손가락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묘일주는 심장과 시력의 약함이 특징이다. 심장 저혈압 당뇨병 질환에 조심한다. 간 질환에 조심한다. 그러니까 술은 먹어라 안 먹어라? 먹지 마라. 자, 방광이 약하고 쉽게 피곤하다. 얼굴이 붓고 심장과 소변이 약하다. 소화기관이 약하고 잘 체하며 신경성 불면증이 나타나거나 시력이 떨어진다. 비뇨기 계통. 자, 눈의 이상, 심장과 마음의 병이 온다. 손이 저리고 시리며 가려운 증세가 나타난다. 아까 손이 뭐죠? 손가락이 묘목이라고 했죠? 만약에 정멸 출생자가 태어난 출생월과 시에 자나 유가 있을 경우는 성병에 노출될 염려가 크다. 자, 이거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자, 묘는 뭘로 보이냐면 여자의 자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자의 생식기. 그리고 유금은 뭐냐면 이 균으로도 볼 수 있어서 균. 그래서 자궁 속에 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 묘일주가 묘에 이 유금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는 이제 성병, 생식기 쪽에 균이 생겨서 성병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성일 경우는 유방이나 자궁의 병이 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아프시면 그냥 병원 가시면 됩니다.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기타를 보면 자, 도화살. 도화살은 뭐가 온다고 그랬죠? 자, 정묘 일주에 이렇게 했는데 도화살은 자예요. 자수가 오면 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묘 뭐가 돼요? 형이 돼버리죠. 그래서 도화살 자가 오면은 관도하다. 이 자수는 뭐죠? 정화에게 있어서는 뭐 관이죠. 관인데 보다 도화가 된 거죠. 그래서 관도화라는 거야. 관도화가 됐는데 자, 자수가 오면 자묘형으로 되기 때문에 관도화는 직장 내에서 연애하는 것이다. 그래, 연애하는 것인데 이게 뭐로 들어와요? 형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형과 관련된 일을 한다. 형은 갇혀있기 때문에 형이 오면 자기 틀을 깨기 때문에 일상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와 연애를 하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보면 되겠죠. 그래서 관도화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도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관이 뭐니까? 직장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을 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탈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 인묘는 뭐 크게 뭐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묘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고숙도 마찬가지. 축도 뭐 상관없겠죠. 축묘 뭐 큰 그런 건 없겠죠. 자 사주원국에 묘유수를 뭐죠? 묘유수로 오면은 이거는 철새 계금이라고 하죠. 철새 계금. 자 새로 만든 열쇠 자물쇠를 계금 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해결사를 자처해서 뭐다?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에 처한 사람을 구한다. 이건 뭐다? 컨설팅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철새 계금 이 철새 계금은 그냥 컨설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설팅. 그냥 이게 족쇄 어떤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는 그런 자물쇠를 풀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묘유술이 뭐죠? 철새 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묘일주다 보니까 이 묘에 해당되는 철새 계금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자 묘유술에서 자 묘는 일출 지문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서 생기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묘시는 아침에 해가 뜰 때죠. 자, 우리가 인묘진에서 자, 묘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5시 30분부터 7시 30분이잖아, 아침. 그러니까 이 묘는 일출지문,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러한 방위에 있는 문이고 유는 반대로 묘중이니까 오후
5시 반부터 오후 7시 반이죠. 그러니까 뭐다?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묘는 일출지문, 유는 일입지문, 해가 뜨는 문, 해가 지는 문이고, 술은 뭐죠? 이제 밤중에 신유, 술, 해. 그래서 뭐가, 술에는 뭐예요? 천문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묘유술이 있으면은 이 철수의 계금으로서 옆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나 본인 자식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료계통이나 법조, 그 다음에 교육, 복지, 종교, 역학, 컨설팅 등의 활인 계통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고 덕을 배안이 베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해야만 뭘 면할 수 있다? 신의 어떤 관제, 구설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남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묘유술이 철수의 계급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묘유술은 철수의 계급입니다. 묘는 아침에 해가 뜨고 유는 해가 지고 술은 해가 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철새 괴물은 앞에서 저기 갑술일주할 때 해서 한번 찾아봐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철새계금 출전은 이석영 선생님의 사주책경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자, 묘는 일출지문호요, 유는 일입지문호요, 술은 천도지문호로 되어 있은즉 묘에 해가 떠서 육체 활동하여 피로한 몸, 그 다음에 신음은 유로서 해가 넘어가 밤의 자리에 풀어주고 유에 해가 져서 밤자리에 이 생각 저 생각 근심하여 필요한 정신 고민은 고심은 묘로서 해가 떠서 생기를 보다주고 술은 천문으로 도를 행하는 기관인즉 모든 고민 피로를 도, 종교, 신앙으로 풀어주는 상이 되어서 묘유술을 철새 계금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철새 계금을 많이 경험한 결과 과연 도, 의술, 복, 역, 종교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철새 계금에 관한 그래서 밤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던 걸 그래서 낮에 자 그거를 깨워줘서 묘시에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게 하고 몸을 움직이고 피곤하면 유시에 저녁에 몸을 쉬게끔 도와주고 술무는 뭐죠? 이제 그런 이 생각 저 생각을 좀 정리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해가 떠서 육체 활동을 하고 육체 활동이 이게 유는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을 유시에 다시 깨워버리죠. 그래서 정신 그만 쓰고 열심히 또 몸을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묘유술은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이 살면서 육체와 그 다음 정신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피곤한 상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의미다 보니까 이런 거 묘유술은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된 도라든가 의술, 복, 역, 종교인 등에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철수기금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